마이바티스 2의 3번. 지난 시간에 배경 지식까지만 설명을 했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소스 코드를 봅시다. 스턴트 DTO, 뭐, 이거 특별할 게 없죠. 스턴트 에디트 모델, 이미 앞에서 다 봤던 거고. 스턴트 매퍼, 이것도 뭐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거죠. 스턴트 컨트롤러.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설명이 있어요. 여기 리퀘스트 파라미터. 뭐가 리퀘스트 파라미터인지 알죠? 아, 참. 필기 시험 오답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무관하게 지난 시험 오답 많은 것 오답 정리 꼭 하세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생각보다 설명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많던데, 그래서 무엇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냐 뭐 등등, 어떻게 뭐 어떤 값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는가, 뭐 이런 것 리퀘스트 파라미터 관련해서 또 나와요. 아무튼 지금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변수, 요 네임 변수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채워지는데, 어떤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채워지느냐, 이름이 네임인 거. 근데 이 이름이 네임이 요거. 이 변수 이름은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야. 변수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자바를 컴파일하면 이런 지역 변수 이름, 파라메타 변수 이름은 사라져.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에 지역 변수 이름, 파라메타 변수 이름은 안 남아요. 이름이 안 남고 사라지니까 이름이 뭐여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변수 이름이 사라지니까 바이트 컴파일을 하면 할 수 없이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을 변수 이름만 갖고는 못하니까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귀찮게 적어준 거예요. 자바 언어가 그래, 문법이. 뭐 스프링 때문에 자바 언어 문법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잖아. 스프링이 자바 언어 문법에 맞춰야지.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은 이 부분이다. 요거. 변수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컴파일하면 어차피 파라메타 변수 이름, 지역 변수 이름은 컴파일하면 사라져. 그러면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이 name이라는 이름의 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여기에 전달돼서 여기에 채워지는 그 값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배경지식에서 설명한 거, 여기 학생 목록 여기 이 텍스트 박스에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텍스트 박스가 이 인풋 태그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죠. 여기 name 이게 이름이 돼요. 어떤 것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냐면 입력 폼에 입력된 값, 지금 입력 폼이죠. 이 입력 폼에 이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 폼이 서밋 될 때, 이 조회 버튼이 서밋 버튼이죠. 그러면 서밋 될 때 입력 폼에 입력된 값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달이 돼요. 또 URL의 쿼리 스트링 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죠. 아무튼 여기 name, 이 name 이라는 이름으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서버에서 액션 메소드에서 여기 이 name 일치하니까 여기 얘가 받는 거예요. 액션 메소드가 받아요. 받아서 그 다음 줄, 자, 받은 값이 이 변수에 채워졌는데 그 변수 뒤에 퍼센트 붙여가지고, 이게 SQL의 like 연산자 패턴이 퍼센트죠. 그래서 마이바티스 스튜던트 매퍼의 find my name, 그 마이바티스 매퍼 메소드가
호출되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입력했으면 김이라고만 여기 전달되는 게 아니라 뒤에 퍼센트까지 붙어서, 왜냐면 여기 퍼센트를 붙였죠. 붙여서 스튜던트 매퍼에 find my name 호출을 하면, 자, 여기서 그 김 퍼센트가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서 이 SQL이 그 DB에서 실행이 되죠. 그러면 김씨 학생들이 조회가 되겠지. 그 조회 결과가 이렇게 스튜던트 객체의 목록, 스튜던트 객체가 여러 들어있는 이 목록 객체에 이 조회된 학생 데이터들이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지고, 그 스튜던트 객체들이 모여서 목록 객체에 채워져서 그 스튜던트 목록 객체가 리턴이 되죠. 그 리턴된 것이 바로 요거. 그러면 김씨 학생들이 들어있겠죠. 김씨 학생들. 그걸 모델의 add attribute,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이건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자, 이런 거 전문 용어 외워야 돼요. 이건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학생 목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name이라는 변수죠. 변수가 여기도. 자, 이 분홍색으로 칠한 건 변수예요. 요 변수. 그리고 이 하늘색으로 칠한 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하고 변수하고 구별해야지. 여기서 모델 애트리뷰트도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 왜? 이런 변수는 변수 이름은 컴파일하면 안 남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변수 이름이 뭐였는지를 아무도 몰라. 왜? 컴파일하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름은 이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변수 이름이 name이지만 여기다 또 name이라고 적어주는 이유가 이런 문자열들이 이름이야. 변수 이름은 사라져. 컴파일하면 없어져. 기계어 코드에는 변수 이름이 안 남아요. 바이트 코드에도 안 남고. 자,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뷰가 뒤를 이어서 실행이 되겠죠. 이 스튜던트 리스트에는 전달되는 모델 애트리뷰트가 스튜던트하고 name 이 두 개의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모델 애트리뷰트가 뷰에 전달이 돼서, 자, 여기 스튜던트는 이렇게 학생이 예를 들어서 50명이었다. 그럼 tr 태그가 50개가 쭈루룩 반복해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 name, 이 name이라는 모델 애트리뷰트, 그게 지금 김이라는 문자열이죠. value는 김이 돼요, 여기가. 이것도 timeless source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어떤 HTML 태그가 출력이 되냐면, 이것도 적자. 뭐가 출력되냐면 이건 소스 코드고, 소스 코드하고 뷰 소스 코드와 뷰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 모델의 특특값이 김이라면 그 김, 그리고 이 th 콜론은 없어지고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실행해 봅시다. 여기다가 김이라고 입력하면 아까 설명한 과정에 의해서 김씨 학생 목록을 조회해서 여기 김씨 학생 목록만 쭉 출력이 됐어요. 전부 다 김씨 학생들이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 이 페이지 소스 보기는 소스 코드가 아니고 그 HTML 태그 서버로부터 받아온 이게 서버가 출력한 HTML 태그 보기예요. 서버가 어떤 HTML 태그를 출력했는지 이렇게 보면 여기 아까 방금 강의 노트 업데이트한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렇게 value는 김이라고 출력했기 때문에 그 출력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 김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게 김이라고 누르고 조회 버튼 누르면 여 윗부분은 아무 변화 없고 밑에 학생 목록만 변화한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박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이 부분은 변화가 없고 밑에 목록만 박씨 학생들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전체 웹페이지가 다시 그려진 거예요. 다시 출력되고 다시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알죠? 애니메이션 뭐 굉장히 정적으로 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어쨌든 1초에 30장면씩 새로 그리잖아. 그런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링크예요. 우리 지난 필기시험에 또 구현했 필기시험 봤듯이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뭐가 출력되냐면은 자, 이런 HTML 태그들이 출력이 되죠. 우리 지난 필기시험 문제였죠. 생각보다 오답이 난 없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 문제 나온다고 알려주고 왔는데 왜 오답이 있지? 신기해요. 이 문제 꼭 나온다고 말까지 하고 시험을 봤는데 오답이 있어서 신기해. 그래서 오답이 꽤 있길래 또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학생이 예를 들어 30명이라면 이런 TR 태그가 30개가 쭉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상대 주소 URL이야. 상대 주소 URL. 이 상대 주소 URL을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재 URL이 이거죠. 이건데 스튜던트 리스트하고 물음표 네임은 이게 여기서는 박이라고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코딩 되어서 전달이 돼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친절하게도 이 인코딩된 요런 이렇게 16진수 인코딩된 건 사람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인코딩된 건 못 알아보니까 친절하게 사실은 이게 박이야 라고 알려준 거죠. 여기 사람들 알아보기 편하라고 박이라고 여기 주소칸에 있지만 사실은 진짜 URL은 이렇게 인코딩 되어 있어요. 아무튼 현재 URL이 이건데 이때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이걸 클릭을 하면 지금 박원종 학생 소스 보기 박원종 학생 여기 요 링크 이거 A 태그 이걸 클릭을 하면 요 주소죠. 요 상대 주소. 현재 웹브라우저 URL은 이거고 내가 요 링크를 A 태그 요 링크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현재 URL에서 끝부분이 어디냐면 마지막 슬래시 다음이 끝부분이지. 마지막 슬래시 다음만 지우고 끝부분만 이걸로 바뀐 게 이게 상대 URL이에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자 클릭을 해볼게요. 가는지 자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맞는지 갔죠? 똑같죠?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갔다는 건 이 페이지로 갔다는 건 사용자 용어고 자 개발자 용어로 이걸 설명해 봅시다. 이 페이지로 갔다는 건 무슨 일이야? 이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 용어로는
수동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건 사용자 용어야. 근데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사용자 관점에 사용자 용어로 이해해서는 개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걸 클릭하자마자 웹브라우저하고 서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링크가 상대 주소 URL 요거였지만 절대 주소 URL은 요거지 요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URL로 이건 상대 주소 URL이고 이 상대 주소 URL이 현재 URL하고 결합하면 이런 절대 주소 URL이 되죠. 자, 절대 주소 URL 여기로 이 URL로 간다는 얘기인데 URL로 간다는 얘기는 사용자 용어고 개발자 입장에서 이 URL로 간다는 게 뭔 말이야? 웹브라우저하고 서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 웹브라우저가 저 URL로 간다는 얘기는 웹브라우저가 저 URL을 서버에 요청하는 거지.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이야? get이죠. 링크를 클릭한 건 get이에요. 그래서 get request method가 get이고 URL은 이거. 이 URL을 서버에 request method get 요청을 해요. 여기에 request 파라미터가 있지. 뭐가 있어요? URL의 쿼리 스트링도 request 파라미터라고 그랬잖아. URL의 쿼리 스트링도 request 파라미터예요. 자, 그래서 ID 이름은 request 파라미터 이름은 ID, 값은 10 이런 request 파라미터. 웹브라우저가 서버를 요청한다는 건 웹브라우저가 서버를 요청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HTTP 리퀘스트라고 얘기하지. HTTP 리퀘스트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 URL 이거 말고도 구성 요소가 더 있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면 URL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메소드가 또 중요한데 이 경우는 링크를 클릭했으니까 get이에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중요한데 이 경우는 id는 URL의 쿼리 스트링도 리퀘스트 파라미터야. 이런 요청이 서버에 전송이 돼요. 언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생각을 해야 돼 개발자라면. 그냥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 페이지로 넘어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건 개발자가 아니야. 그러면 자, 두 번째 이런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이런 HTTP 리퀘스트를 하면 서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으로 스턴트, 에디트, get 매핑 이 액션 메소드가 호출되겠지. 스턴트, 에디트, get 매핑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아야죠. id라는 이름으로 받아야겠지. 그러면 컨트롤러에 그런 액션 메소드가 있는지 봅시다. 없으면 없다고 404 not found 에러가 나겠지. 있으면 호출되겠고. 자, 있는지 찾아봅시다. 있네. 여기 스턴트는 클래스에 붙어 있고 이게 URL이죠. 리퀘스트 매핑 이게 URL이에요. 리퀘스트 매핑 URL이야. 스턴트 슬래시 얘는 리스트. 스턴트 슬래시 리스트고 얘는 스턴트 슬래시 에디트. 스턴트 에디트 URL 액션 메소드 있죠. 그리고 get 매핑 있어요. 근데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안 받네. 안 받아도 에러 아니에요. 선물 주는데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에러는. 그래서 얘가 호출돼요. 근데 아이디는 뭐뭐뭐 있었는데 얘가 안 받아. 안 받고 스턴트 에디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홍길동이라는 이름만 채우고 그 다음에 모델에 add attribute 하는데 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은 스턴트 에디트예요.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야. 얘는 변수 이름이고 변수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 어차피 지워져. 컴파일하면 지워져.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바는 컴파일된 언어니까. 실행될 때는 변수 이름은 없어져. 안 중요해. 문자열만 남지. 그래서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에요. 그 다음으로 실행되는 뷰는 이거죠. 스턴트 에디트.
요 이름의 뷰 파일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또 에러 나겠지. 스튜던트 에디트라는 뷰 파일이 있죠. 또 있더라도 정확히 이 위치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경로명이 일치해야 되니까. 스튜던트 에디트.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럼 얘가 받는 모델 애트리뷰트는 이거지. 스튜던트 에디트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받았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있죠? 이름만 홍길동 채웠고 나머지는 안 채웠지.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이 부분은 우리가 폼 구해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 이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에 이름만 홍길동이라고 채웠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채웠어. 어디지? 여기구나.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름만 홍길동이라고 채웠고 아무것도 안 채웠죠. 자, 그러면 얘도 소스 코드예요. 얘도 소스 코드고 이 타임리프 소스 코드에 의해서 어떤 HTML 태그가 출력이 되는가 하면 클릭해 보면 알죠. 자, 이런 HTML 태그가 출력이 됐어요. 여기 눌러서 보면 알지. 자, 이거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실행되면 실행 잘 되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HTML 태그가 뭐가 출력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여기 요거 요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게 출력됐어요. 그 아이디는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필기시험 답 쓸 때 이 아이디 부분은 안 써도 돼요. 이건 아이디 부분은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돼. 그리고 여기 이게 name 값 student no 인 이유는 소스 코드 가보면 여기가 student no니까 요 값이 요 속성명이 그대로 name 여기에 이름이 출력이 되고 이 value는 student edit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에 student no 속성 값이 value로 출력되는데 그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안 채웠으니까 없잖아. 그 여기는 이 부분 여기가 name인 이유는 이 부분이 name인 이유는 여기가 속성명이 name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속성명이야. 어떤 객체의 속성명이죠? 요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의 속성명이죠.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이건 스튜던트 에디트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고 이것은 그 객체의 속성명이고 이거 알아야 돼. 이런 거 모르면 기술 면접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name 속성 값, 그 값이 여기 출력됐는데 홍길동이죠, 그게. 오케이, 그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소스 코드랑 이 HTML 태그랑 비교해서 어떻게 출력됐는지 살펴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네. 자, 목록으로 버튼은 이거예요. 목록으로 버튼은 사실 버튼처럼 생겼지만 A 태그야. 여기 목록으로 버튼처럼 보이지만 그건 CSS 서식 때문이고 사실은 A 태그예요. 어떤 서식? 요거. 클래스는 btn. 이 btn 서식은 저 common.css 파일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 서식도 공부해 보세요. 아무튼 버튼도 요 서식, A 태그도 요 서식.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서식이 똑같이 클래스는 btn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오케이. 그리고 이 사실은 목록으로 버튼처럼 보이지만 이게 A 태그고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죠? 이 URL로 가지. 이 URL. 이렇게 적으면 상대 주소 URL이죠. 상대 주소 URL이에요. 이 상대 주소 URL.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현재 URL을 알아야지. 현재 URL이. 이 목록으로 버튼이 있는 웹페이지의 현재 URL이 이거죠. 현재 URL이 이건데, A 태그, 이 현재 URL에서 이 목록으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상대 URL로 가. 그러면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지? 자, 두 개를 결합하면 되죠. 현재 URL에서 마지막 슬래시 뒷부분을 지우고 상대 URL로 마지막 슬래시 다음을 교체하면 돼요. 여기로 가요. 스튜던트 리스트로 가요. 여기가 어디죠? 학생 목록 화면이지. 그래서 이 A 태그를 이 목록으로 누르면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자, 이 넘어갔다는 것도 사용자 용어고 이 A 태그를 클릭을 하면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또 HTTP 리퀘스트를 하죠. 그 리퀘스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URL, 그다음에 리퀘스트 패스워드는 당연히 링크를 클릭했으니까 게시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없죠. 입력 폼도 없고 URL에 쿼리 스트링도 없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없어요. 자, 이런 리퀘스트가 서버에 전송이 되면 그러면 서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URL이 스튜던트 리스트이고 get 매핑인 액션 메소드가 있어야죠. 없으면 404 not found 에러가 나겠지. 근데 당연히 있죠. 아까 실행됐던 그 액션 메소드. 얘가 있죠. 스튜던트 리스트 액션 URL이고 get 매핑이고 얘가 있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 현재 A 태그를 클릭했기 때문에 없죠. URL의 쿼리 스트링에도 없고 입력 폼에서 뭐 버튼 누른 것도 아니고 A 태그를 클릭한 거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 없는데 그러면 에러 아니냐? 여기 디폴트 밸류 안 적어줬으면 에러예요.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이게 선물을 줬는데 나 안 받아. 그건 에러가 아니야. 그냥 선물이 무시돼. 근데 선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그건 에러야. 그런데 디폴트 밸류라고 적어줬죠. 안 주면 말고란 얘기예요. 이 디폴트 밸류가. 선물 주세요. 안 주면 말고 이게 디폴트 밸류인데 디폴트 밸류 안 주면 말고란 말을 안 했으면은 꼭 선물을 줘야 되고 선물을 안 주면 에러 나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 그거 여러분 소스 코드 수정해서 디폴트 밸류 지우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400번 에러가 날 거예요. 400번. 그 400번이 그 요청이 잘못됐다라는 종류의 에러가 HTTP 리퀘스트가 잘못됐다라는 에러가 400번대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뭐가 잘못됐냐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잘못된 거지. 이게 400번대 에러예요. 그런 것도 외워야 돼. 그것도 단골 기술 면접 질문이에요. 외울 거 엄청 많죠. 그런 걸 다 외우고 공부하고 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고 전문가니까 월급을 받는 거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월급 받는 게 아니야. 전문가가 월급을 받는 거지. 오케이. 이건 내가 다 설명을 했죠. 왜 홍길동만 채워져 있고 아무것도 안 채워졌나. 그렇게 출력을 했으니까 서버가. 이렇게 출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URL에 아이디가 있었지만 얘가 안 받죠. 지금 현재 이 구현은 URL에 아이디 값이 있고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이 되지만 얘가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안 받고 있어요. 자, 이제 해당 아이디의 학생이 출력이 되려면 이 아이디 값을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 아이디를 받아서 DB에서 그 학생을 조회해야 되겠지.
그 구현이 이거예요. 구현해 봅시다. 자, 20페이지까지만 하면 돼요. 20페이지까지만 하고, 자, 이제 1번 최하은 학생을 클릭하면, 최하은 학생 정보가 저렇게 채워져 있죠. 최하은 학생 정보가 채워져 있다. 이것도 완전한 개발자 용어는 아니고, 좀 줄여서 얘기한 거죠. 자세히 개발자 용어로 자세히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면, 요 최하은 학생 정보가 서버에서 출력이 된 거지. 입력 폼 태그로 출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출력됐느냐?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여기에 학번이 출력됐고, 여기에 이름이 출력됐고, 네. 여기에 실렉트드네? 왜 그러지? 버그인가? 학번은 안 채워지는구나. 일부러 놔뒀나? 아무튼 이 실렉트는 현재 문제가 있네. 그다음에 성별은 해당 성별에 여기 checked가 출력이 되고, 이 checked가 여기는 출력됐지만 여기는 출력 안 됐죠. 그래서 남자가 체크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버에서 출력을 할 때 여기다가 checked라고 출력을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가 출력됐고, 여기 이메일 주소가 출력됐고, 이렇게 출력이 된 거야, 서버에서. 이 출력을 받아다가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죠. 채워졌지. 자, 먼저 조회하는 기능. 아이디로 학생을 조회해야 되겠죠. 이건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소스를 보면 이해가 되죠, 이제. SQL 평범하고 find by ID 값 받아서 여기에 끼워 넣어갖고 이 SQL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 학생이 한 명 조회되겠고, 그 한 명 조회된 학생을 스튜던트 객체 조회된 데이터 채워서 리턴하겠죠. 한 명이니까 뭐 목록일 필요가 없지. 특별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죠,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서 그 스튜던트 에디트 get 매핑 이 액션 메소드에서, 자, 이제 리퀘스트 파라메터, 아까는 리퀘스트 파라메터 id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안 받았는데 이제 받아야지. 이렇게 받고, 얘는 디폴트 밸류 안 적어줬어요. 디폴트 밸류 안 적어줬기 때문에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id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없으면 이 경우는 에러예요. 디폴트 밸류라고 이게 있어야 에러가 아니야. 그리고 요거 find by id로 student method .find by id 이렇게 호출해서 얘를 호출해서 DB에서 그 ID 학생을 조회해요. 스튜던트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 그 리턴되는 스튜던트 객체를 받아서, 자, 여기 또 이런 일이 필요해요. 엄격하게 구현할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DTO는 DB에서 조회할 때는 DTO 객체 채워서 받았어. 그런데 그 엄격하게 구현할 때는 지금 이제 그걸 스튜던트 에디트 학생 수정 입력 폼에 채워서 입력 폼을 출력해야지. DB에서 조회할 때는 DTO 객체인데 입력 폼을 구현할 때는 DTO가 아니라 모델.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격한 포멀한 그 저녁 식사, 레스토랑 저녁 식사는 주방장이 쓰는 요리할 때 쓰는 칼이랑 손님이 그 식사하면서 썰어 먹는 칼이랑 다르잖아. 주방장이 고기 쓸 때 쓰는 칼로 손님이 안 먹어. 근데 간단하게 캠핑 가서는 칼 하나로 요리도 하고, 뭐 과일도 깎고, 나무도 깎고, 뭐 음식 잘라도 먹고, 다 그러죠. 자, 지금 스프링 프로젝트는 대부분 엄격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라서 이렇게 용도별로 DTO 객체는 이런 용도, 모델 객체는 이런 용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조회할 때는 DTO 객체로 조회해 왔지만 입력 폼에 이제 넘겨야 돼. 스튜던트 에디트 입력 폼, 스튜던트 에디트로 넘겨줘야 돼. 이때는 모델 객체해야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조회해온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채워야지. 아이디 채우고, 학번 채우고,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다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채워진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를 모델 애트리뷰트로 뷰에 전달.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엄격한 건 번거로운 거야. 절차, 뭐 엄격함 건너뛰는 게 간편한 거지. 조직이 클수록 엄격해. 조직이 크고 일이 복잡하고 일이 중요할수록. 조그마한 벤처는 뭐 말단 사원이 사장한테 보고해도 되지만 뭐 큰 직원 몇만 명 대기업인데 말단 사원이 사장한테 보고한다? 큰일 나지. 신입사원 잘리죠. 그거랑 비슷해요. 엄격함. 그러면 뷰는 변화가 없어요. 뷰는 아까 구현한 studentedit.html 그대로예요. 단지 이 경우에는 DB에서 조회한 데이터가 채워져 있다. 이것만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DB에서 조회한 데이터가 이렇게 다 출력이 됐어요. 왜 이건 일부러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왜 얘가 안 채워지는지 알겠네. 여기도 안 채웠네.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 채우는 코드가 없잖아, 여기. DB에서 조회한 이 스튜던트, 이 DTO 객체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이 들어있겠지만, 여기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한테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 채우는 코드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을 스튜던트 에디트다 안 채우니까 그냥 0으로 남아있겠지. 0으로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출력할 때도 페이지 소스 보기 보면 그게 0이니까 여기에 실렉티드가 출력이 되죠. 0. 그럼 이 버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디파트먼트 아이디도 이렇게 디파트먼트 아이디도 왜 에러야? 못하구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도 이렇게 모델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에다가 채워주면 뷰에 전달이 되겠고 그럼 뷰에서 그걸 받아다가 목록으로 나갔다가 다시 취약한 학생 들어와 보면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공학과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죠. 왜 소프트웨어공학과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냐면 여기 소스 보기를 보면 여기에 아까하고 달리 이번에는 여기에 실렉티드가 출력됐어요. 왜?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이 1이니까 그 말은 1번 옵션 태그에 실렉티드라고 출력해라가 되는 거죠.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옵션 태그에 저렇게 실렉티드라고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그 해당 항목이 실렉티드 된 상태로 그려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엄격한 용도별로 DTO 객체, 모델 객체 엄격하게 용도를 나눠서 쓰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구현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귀찮아.
그리고 또 귀찮은 것 말고 또 이 방금 실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 같은 거 빼먹는 실수도 있고, 한두 개 빼먹을 수 있잖아, 실수로. 그럼 뭐 좋은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모델 매퍼. 이 모델 매퍼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얘는 모델 매퍼 이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그 프로젝트 만들 때 체크 항목에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직접 귀찮게 이 디펜던시, 이 메이븐 디펜던시라고 불러요. 메이븐 디펜던시 이 태그를 form.xml 파일에 직접 넣어줘야 돼요. 이 form.xml 파일에. 아이고, 다른 걸 열었다. form.xml 파일을 열어보면 이미 우리가 체크된 항목들의 메이븐 디펜던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 메이븐 디펜던시 그 목록에다가 이렇게 모델 웨퍼 디펜던시도 넣어주고, 이거 인덴테이션 안 맞는 게 좀 보기가 싫지. 그거 여기 소스 메뉴 밑에 포맷 하면 저절로 인덴테이션이 맞춰져요. 소스 메뉴 밑에 포맷 인덴테이션 맞춘 다음에 저장하면 여기 오른쪽 화면 오른쪽 구석에 뭔가 이렇게 녹색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가 다시 자동으로 재시작돼서 이게 재시작될 때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래드를 할 건데 메이븐 말고 뒷부분에 그래드를 할 거예요. 자, 그래드라면 한 줄짜리 요걸 추가해 주면 되고, 이건 그래드를 할 때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만약에 form.xml 파일에,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에러가 나더라고.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해서 강의노트 업데이트 해놨어요. 이번 학기는 그런 에러 안 나지. 혹시 나면 여기에 지금 적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기 바라고. 자, 이제 스턴트 컨트롤러에서 모델 매퍼를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모델 매퍼 멤버수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바람직하게도 이거 한 줄이면 돼. 이거 한 줄이 아까 그 스턴트 에디트 객체 만들어가지고 값 하나하나 채웠죠. 이거 한 줄이 자동으로 그걸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귀찮지. 이 부분, 이제 수작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일일이 채워줬던 수작업이 이거 한 줄이면 자동이다. 여기 코드를 잘 보면 이게 원본 객체죠. 첫 번째 파라미터가 원본 객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요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 거죠. 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첫 번째 이 원본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서 채워서 리턴하라. 리턴된 거죠. 가 이제 모델 매퍼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목록으로 나갔다가 에러 났네. 에러 나서 다시 종료하고 다시 된. 오케이. 이거 빨간색 버튼 여기 이 빨간색 버튼 눌러서 요거 누르면 종료가 되죠. 실행 중인 서버 빨간색 버튼 눌러서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했더니 에러가 안 났고 에러가 없어졌고, 자, 여기서 최하원 학생 눌러보면 제대로 다
조회돼서 제대로 변환되고 제대로 출력되죠. 모델 웨퍼가 잘 작동하고 있죠. 자, 모델 웨퍼. 이거 한 줄이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의도한 게 아닌데, 디파트먼트 실수인데,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값 채우는 거 여기 빠졌죠. 그런 실수도 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도 막아주니까 좋죠. 자, 그런데 단, 그 한계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채워주냐면, 이 스튜던트 DTO 객체랑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랑 속성명이 똑같은 것만 채워. 속성명이 뭐 알파벳 하나라도 다르면 그게 인공지능이 아니야, 얘는. 그냥 알파벳만 비교해서 속성명이 똑같네? 그러면 채워요. 알파벳이 한자가 더 다르면 안 채워져. 오케이, 여기까지.